이제 주요 종목 중 하나인 킴볼의 탄생과 경기 방식을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킴볼은 1986년 캐나다의 체육 교사이자 교육학자인 마리오 드머스 선생님이 고안한 스포츠입니다. 이 운동은 지름 1.2m의 거대한 공을 사용하는 실내 스포츠인데요. 특이하게도 핑크, 블랙, 화이트 세 팀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경기 규칙은 공격할 때 옴니킨이라고 외치면서 수비할 팀의 색상을 함께 호명하고 그 팀은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공격 시에는 팀원 전원이 공을 터치해야 하는 협동 중심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거대한 공을 팀원들이 협력하여 받쳐주고 공격하는 역동적인 경기 장면을 연출하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킴볼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볼까요? 킴볼은 다른 스포츠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전원 터치 필수 원칙입니다. 공격할 때 모든 팀원이 동시에 공에 접촉해야 한다는 점은 개인의 기량보다 팀워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자연스럽게 협동심을 배양하게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소외 없는 참여입니다.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공을 받치거나 움직이는 등 얼마든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스포츠예요. 다음으로는 높은 활동량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수비를 준비해야 해서 뛰어난 운동 효과를 보장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안전한 경쟁입니다. 신체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스포츠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킴볼은 단순히 운동만을 넘어서 교육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뉴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요 종목은 바로 플로어볼입니다. 플로어볼은 아이스하키와 필드하키의 박진감 넘치는 요소를 실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결합한 스포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키의 재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장비와 규칙을 개량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안전 규칙으로는 상대 선수와 신체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여 부상을 예방하고 스틱을 무릎 높이 이상으로 드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여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합니다. 팀은 골키퍼 1명과 필드 플레이어 5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진행하고요. 가볍고 구멍이 뚫린 경량의 플라스틱 스틱과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이 덕분에 플로어볼은 빠른 경기 전개로 심폐지 구력과 순발력 향상에 탁월한 운동 효과를 제공하며 국내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는 인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하키가 가진 역동적인 매력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대안인 셈이죠. 플로어볼의 안전성과 운동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로어볼은 엄격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 접촉이나 스틱을 높이 드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또한 가볍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전용 스틱과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인 비접촉식 실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덕분에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죠. 다음으로 운동 효과와 보급 현황을 보면 플로어볼은 활동량이 많아 심폐지구력 향상에 매우 탁월한데요.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빠르고 역동적인 경기 전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고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국내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전하게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플로어볼은 뉴스포츠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구를 변형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티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볼은 야구의 핵심 재미는 유지하면서도 투수 없이 티, 즉 고정된 받침대 위에 놓인 공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도루나 슬라이딩 같은 부상 위험이 있는 동작들을 금지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죠. 특히 전원 타격제를 적용할 수 있어서 모든 학생이 타격의 기회를 얻고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 덕분에 티볼은 초등학교 체육 교과 내 베이스볼형 게임의 필수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혼성 경기가 가능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타격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우레탄 소재의 안전한 배트와 공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며 복잡한 기술 장벽을 낮춰 야구의 즐거움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이죠. 국내에서는 2025년 제18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서 티볼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전국 단위 리그 운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티볼이 어떻게 초등 체육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보급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티볼은 초등학교 체육 교과 내 야구형 게임의 필수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투수 없는 경기 방식 덕분에 학생들이 야구의 기초 기능을 쉽게 익힐 수 있으며 남녀 학생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죠. 또한 전국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제18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서 티볼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원 타격제와 같은 변형 규칙을 적용하여 운동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경기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 간의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키볼의 핵심 가치는 바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규칙을 변형하여 모든 학생이 스포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인 체육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크 골프와 인디아카라는 두 가지 뉴 스포츠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디스크 골프입니다. 디스크 골프는 플라잉 디스크, 즉 원반을 던져 바구니처럼 생긴 디스크 캐쳐에 넣는 경기예요. 일반 골프와 동일하게 최소 타수로 코스를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2025년 월드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될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집중력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하며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해시태그 자연친화, 해시태그 정확성을 꼽을 수 있죠. 다음은 인디아카입니다. 인디아카는 배드민턴의 셔틀콕과 비슷하게 생긴 공을 손바닥으로 쳐서 넘기는 네트형 스포츠입니다. 배구와 유사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3번 이내에 공을 넘겨야 하고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공이 부드럽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적고 공에 대한 공포감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손 균형 발달에 좋고 특히 시니어 체육 및 실내 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해시태그 시니어 적합, 해시태그 안전성이 인디아카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프랑스 전통 경기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뉴 스포츠 페탕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페탕크는 목표 공인붓에 금속 공인불을 최대한 가깝게 던지는 경기입니다. 지면에 그려진 서클 안에서 발을 떼지 않고 투척하는 정적인 스포츠이지만 상대방의 공을 맞춰 밀어내어 득점을 방해하는 고도의 수싸움이 펼쳐지는 전략적인 게임입니다. 주요 특성과 웰빙 효과를 보면 신체적 움직임이 격렬하지 않아 노인이나 재활 환자분들에게도 적합한 신체적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컬링과 유사하게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인지 기능 유지 효과가 있고요. 팀원 간의 소통이 필수적인 경기라서 실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내에서는 사한국불 스포츠협회 주관으로 매년 협회장기 전국 페탕크 대회가 개최되어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페탕크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건강과 소통, 전략적 사고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이번에는 스피릿 오브 더 게임, 즉 스포츠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뉴 스포츠인 얼티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티밋은 플라잉 디스크, 즉 원반을 이용해 상대방의 엔드존에서 디스크를 받으면 득점하는 팀 스포츠예요. 디스크를 소지한 선수는 이동할 수 없고 오직 패스로만 전진이 가능합니다.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적은 안전한 뉴 스포츠라는 점이 큰 특징이죠. 얼티밋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스피릿 오브 더 게임이라는 철학입니다. 이 스포츠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로 선수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고 판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경기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조절 능력, 페어플레이, 그리고 정직성 등 인성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는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의 정식 종목으로 운영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교육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런이라는 흥미로운 뉴스포츠를 소개해 드릴게요. 레이저런은 그 근대 5종 경기의 한 복합 종목인 레이저런을 뉴스포츠로 변형한 것입니다. 겨울 스포츠인 바이애슬론처럼 달리기와 사격을 결합한 형태인데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하계형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과 효과로는 실탄이 없는 안전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실이나 강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체적 활동과 정교한 집중력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균형 잡힌 운동 능력을 길러줍니다. 핵심 경기 규칙은 일정 거리를 달린 후에 레이저 표적 사격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표적을 명중하지 못하면 벌칙 코스를 주행하게 해서 변별력을 확보합니다. 보급 현황과 전망을 보면 2026년에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레이저런 연수가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평정심 유지와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국내 뉴스포츠 보급 현황과 통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포츠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인데요. 2025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을 보면 6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는 52.2%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뉴스포츠를 포함한 생활체육이 일회성 활동을 넘어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학교 체육 도입률 측면에서는 방과 후 학교 활동이나 지역사회 클럽 활동에서 뉴스포츠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 스포츠 클럽 내 뉴스포츠 비중은 매년 15% 이상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생활체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 도입률이 85%를 달성하면서 학생 주도형 스포츠 문화 확산에 뉴스포츠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빈도와 참여 양상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참여율이 2024년 60.7%에서 2025년 62.9%로 증가했고 특히 주 2회 이상 규칙적 참여율은 49.5%에서 52.2%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 증가를 넘어 참여 빈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가끔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매일 즐기는 유스포츠 생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생활 밀착형 문화 정착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 같은 유휴 공간, 즉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유스포츠의 접근성을 확대했고 참여 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안전한 장비와 간소한 규칙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내 유스포츠 비중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스포츠는 학교 스포츠 클럽 내에서 매년 15% 이상 성장하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플로어볼은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가장 보급률이 높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힙니다. 티볼 역시 초등학교 체육 교과의 필수 종목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죠. 이처럼 유스포츠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높은 참여도와 재미를 보장하며 킴볼, 플로어볼, 티볼, 얼티밋, 디스크골프 같은 종목들이 학생 주도형 핵심 종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변화도 유스포츠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초등 12학년 체육교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즉 PAPS가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뉴스포츠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연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의 정식 종목으로 운영되거나 2025년 강원 횡성에서 열릴 티볼 대회 그리고 2024년 경기 오산에서 개최된 킴볼 월드컵처럼 국제 교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뉴스포츠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 즉 PAPS의 확대와 뉴스포츠 권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PAPS는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건강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순한 측정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체력 증진 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주요 변화는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신체 발달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뉴스포츠 활용 및 권장 측면에서는 체력 요소별 맞춤형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집중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신체활동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 교과 내 체육 독립 운영과도 연계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종목 도입으로 학생들의 운동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평생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의 정책 지원 중 하나로 찾아가는 체육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이동형 스포츠 서비스 형태로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 주관으로 이동식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피클볼, 셔플보드, 플로어컬링 등 약 10여 가지 다양한 종목의 장비와 체험을 제공하며 스포츠 소외 지역이나 시민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다음은 생활권 밀착형 클럽 지원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 내에 뉴스포츠 클럽 창단을 지원하고 방치되어 있던 유휴 공간, 즉 비어있는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개보수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는 체험 현장에 뉴스포츠 전문 지도자를 파견하여 실기 교육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뉴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시민 참여 대회를 개최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뉴스포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은 뉴스포츠가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핵심 동력인 전문 지도자 양성과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문 지도자 양성 체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뉴스포츠협회가 협력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2급 지도자 자격 연수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과 연계하여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휴 공간 및 인프라 활용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 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발굴하여 생활 밀착형 뉴스포츠 클럽을 지원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강당이나 복도 그리고 공원 부지와 같은 일상 속 공간을 뉴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소로 최적화하여 활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일상 속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뉴스포츠가 대중화되고 생활 속에 뿌리 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현황으로 시선을 돌려 미국의 피클볼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결합한 듯한 라켓 스포츠인데요. 그 인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에는 참여 인구가 무려 2,4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22.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성장률은 479%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내 모든 스포츠 중 1위에 해당하는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만 2,300개 이상의 새로운 코트가 추가될 예정이고 학교 체육 수업 내 정식 종목으로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피클볼 협회에서 공인된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과 2025년 참여 인구 추이를 100만 명 단위로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클볼은 안전하고 배우기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클볼이 어떻게 교육과 인증체계를 갖추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 교육 정착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도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체육 수업 내에 피클볼 종목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피클볼 협회에서 인증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표준 커리큘럼, 즉 교육과정을 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죠. 방과 후 활동과 학교 간 스포츠 클럽 리그를 통해 피클볼의 저변, 즉 대중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지도자 인증 시스템입니다. USA 피클볼은 공인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교수법, 즉 가르치는 방법을 교육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균일한 교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등급별로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 시스템이 미국의 피클볼 열풍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뉴스포츠 파델의 확산 현황과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델은 테니스와 스쿼시를 결합한 듯한 라켓 스포츠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참여 인구가 무려 3,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는 파델 전용 클럽 수가 연간 16.1%의 놀라운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테니스 인프라가 파델 코트로 전환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델의 확산은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EU 스포츠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풀뿌리 스포츠, 즉 생활 스포츠로서 뉴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고 신체 활동을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 배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파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뉴스포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기본 계획과 고령자 뉴스포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제3기 스포츠 기본 계획 2022-2026을 통해 성인 스포츠 참여율 70% 달성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 수명 연장 및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형 종목 보급에 힘쓰고 있는데요. 파크골프나 게이트볼처럼 고령자 친화적인 종목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체력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규칙을 적용하고 신체 접촉을 배제하여 부상 위험을 최소화한 안전 설계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생활권 중심의 보급 전략도 중요하게 추진되는데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전국적 운영을 지원하고 일상 속 비어있는 공간을 뉴스포츠 경기장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팀을 이루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전 세대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전문 지도자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격 연수를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종목별로 2급 지도자 자격 연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거점별로 연수센터를 운영하여 지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뉴스포츠협회가 협력하여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즉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까지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도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자격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과 뉴스포츠 지도자 자격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가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뉴스포츠 특화 보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중심의 자격 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지도 능력 평가의 비중을 높여 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이력 관리 및 학교나 주민센터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뉴스포츠 전문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은 바로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콘텐츠 보급입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의 가치, 즉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뉴스포츠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 학교 현장에 집중적으로 보급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 신체 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힘써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표준 지도안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리그전을 활성화하며 그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와 수준별 학습 모듈은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건강 체력평가, 즉 PAPS와 연계하여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체육 활동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체력평가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꾸준히 운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 활성화와 학교생활기록부 연계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먼저 수준별 리그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에 맞는 리그를 구성하여 모든 학생에게 성취감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승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과정과 즐거움 중심의 스포츠 축제 모델을 정립하여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리그를 넘어 지역, 학교 간 연계 리그를 확대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연계 및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리더십, 협동심, 페어플레이 같은 학생들의 정성적인 성장 지표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성 발달 요소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도 연계하여 더욱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와 마일리지 제도 같은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수준별 맞춤형 리그와 공식적인 기록 연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즉 민간과 정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뉴스포츠 진흥 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스포츠 정책과 뉴스포츠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뉴스포츠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거점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권에 밀착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포츠 협회는 종목별 표준 지도 매뉴얼을 보급하고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습니다. 이처럼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뉴스포츠 발전에 중요합니다. 뉴스포츠를 더욱 활성화하려면 지역 거점 클럽을 활성화하고 장비를 국산화하여 경제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 거점 클럽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 밀착형 클럽을 형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단지 내 비어있는 공간인 공터나 강당을 활용하여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과 협회의 지도자 파견을 연계하는 민관 거버넌스, 즉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비 국산화 및 연구 개발, 즉 R&D가 중요합니다. 고가의 수입 장비 대신 고품질의 국산 장비로 대체하여 수입 대체 효과를 얻고 친환경 소재나 한국인 체형에 맞는 설계를 도입하여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춘 국내 인증 장비를 보급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참여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경쟁보다는 소통 중심의 지역 축제형 리그를 운영하여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매 비용 절감과 보급형 패키지 출시를 통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포츠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 증진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신체적 건강 증진 측면에서 뉴스포츠는 근력,
유연성, 그리고 심폐지구력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안전한 장비 사용으로 부상 걱정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죠. 사회적 통합과 유대감 형성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킴볼처럼 협동심을 강조하는 종목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팀워크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유대감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돕는 가족 단위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심리적 안정 및 회복에도 기여하는데요. 운동 참여를 통해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키고 성취감 경험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시니어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체육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기여하여 발달장애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2024년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데 뉴스포츠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스포츠는 사회적 통합과 특수 체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먼저 사회적 유대 및 공동체 강화 측면에서 볼 때 킴볼처럼 협동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쟁에서 벗어나 함께 상생하는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고 참여자 전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대시킵니다. 이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인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특수 체육 및 발달 지원에 있어서는 뉴스포츠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2024년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즉 KC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즉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규칙을 변형하고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여 신체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포츠는 모두에게 열린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도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특히 증강현실 AR과 가상 스포츠가 어떻게 우리의 스포츠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도 HADO라는 증강현실 피구입니다. 참가자들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와 손목 센서를 착용하고 현실 공간에 나타나는 가상의 에너지 볼을 발사하거나 방어막으로 수비하며 게임을 즐깁니다. 팀원 간의 전략적인 협동이 필수적이며 높은 몰입감과 활동량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공에 맞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Zwift GWIFT라는 가상 사이클링입니다. 실내 자전거인 트레이너를 가상현실 플랫폼과 연결하여 주행하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 사용자들과 가상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라이딩하거나 경주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에 따른 저항 변화를 실제로 느끼고 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날씨 조건이나 교통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유산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융합 스포츠는 새로운 형태의 몰입감, 안전한 스포츠 환경,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며 스포츠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 스포츠실과 인공지능 AI 코칭이 어떻게 스포츠 접근성을 혁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폭염과 같은 날씨 제약 없이 언제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상시 체육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실 내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맞춤 코칭 및 실감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개인의 체력과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햅틱 HAPTIC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촉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마치 실제로 스포츠를 하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객관적인 성취도 평가와 운동 처방이 연계되어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가상현실 스포츠실과 인공지능 코칭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며 모두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포츠의 미래 전망과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뉴스포츠는 기술 융합과 환경사회지 배구조, 즉 ESG 가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기술 시장은 2033년까지 약 1,04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연평균 성장률 CAGR 15.1%라는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이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 생태계로서 ESG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측면에서는 대규모 시설 건설이 필요 없어 저탄소 친환경 스포츠로 각광받고요.
사회S 측면에서는 계층과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스포츠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은 뉴스포츠가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여가 도구로 정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종합해보면 뉴스포츠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기술과 가치가 결합된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포츠가 우리 삶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포츠가 그리는 미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포용성, 안전, 그리고 기술 융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해시태그 포용성은 성별, 연령,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여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해시태그 절대적 안전입니다. 혁신적인 소재와 도구 개선을 통해 부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심리적인 진입 장벽까지 낮춰서 누구나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기술 융합입니다. 인공지능 AI,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맞춤형 훈련 및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의 효율성과 재미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뉴스포츠는 포용적인 참여와 절대적인 안전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현대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뉴스포츠가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